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궁궐 속 공주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화책에서는 공주님이 왕자님과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공주들은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함께 공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에서 말하는 공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딸들을 모두 공주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왕비의 딸은 공주라고 불렸지만 후궁의 딸들은 옹주라고 구분해서 호칭했습니다. 이 신분 차이는 단순한 이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주와 옹주는 받는 대우와 혼인 기준도 달랐거든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총 116명의 공주와 옹주가 탄생했습니다. 겨우 116명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얼마나 왕실이 남자 자손을 중요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공주가 없고 옹주만 있는 왕도 있었고 아예 딸이 없는 왕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공주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공주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3세가 되기 전까지 공주들은 보양청이라는 특별한 육아 보육 담당 기구에서 자랐습니다. 전문 양육 담당자들이 궁궐의 최고 규범에 따라 아이를 키웠던 거죠. 5세가 되면 보양청에서 나와 강학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주들의 교육은 왕자들의 교육과는 달랐습니다. 왕자들은 유학 경전을 공부하고 문물을 갈고 닦는 본격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공주들은 주로 한글 교육과 가정의 교양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조선 사회의 유교적 규범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매우 강했던 시대였죠. 여자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다는 내외법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공주들도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문적 교육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교육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공주들은 한글을 배우고 시집가서 필요한 가정교양을 배웠습니다. 서예와 그림, 음악 같은 예술도 배웠지만 이것도 결국 교양 있는 여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주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살펴볼까요? 공주의 아침은 이른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면 공주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하루의 의복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후 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녕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예의에 따른 예를 갖춘 절을 하는 것이었죠. 하루 종일 공주는 궁궐 내에 머물렀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만 나갈 수 있었냐면 왕실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결혼할 때뿐이었습니다. 궁궐 내에서 공주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가 시간에는 서예를 연습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자를 써보고 글씨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화조화나 풍경화 같은 그림을 배우면서 예술적 감성을 키웠던 거예요. 또한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악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선시대 왕비와 같은 궁중 귀인들의 생활은 단조롭고 한가했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공주들은 궁궐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공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공주들의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사랑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들은 대부분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간택제도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왕이 양반 귀족 가문 중에서 적절한 신랑감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공주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공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떠나야 했거든요. 남편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가족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번 궁궐을 떠난 후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궁궐에 올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집에서 공주는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했고
시집의 아들을 낳기를 기대받았습니다. 유교 사회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가서 적응해야 했던 공주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공주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경혜공주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유정난이라는 왕실의 정치적 변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동생 단종이 죽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노비로까지 전락했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죠. 정성공주라는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태종의 명령에 따라 과부의 아들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은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죠. 결국 부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공주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왕실 저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 갇혀 지낸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 불우한 삶을 서예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슬픔을 예술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효명공주는 인조왕의 총애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주 혐의로 어머니를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 후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함은 성인이 되면서 비극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116명의 공주와 옹주 중 많은 수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음모나 왕실 문제로 인해 유배의 유폐, 심지어 노비 전락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조선시대 공주의 하루 일과와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공주라는 이미지와 달리 그들의 삶은 엄격한 규범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했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는 결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든지 비극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정함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공주라는 지위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죠. 조선시대 공주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한 외모 뒤의 불행, 높은 신분 뒤의 제약, 그리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역사 콘텐츠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조선시대 공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